the same damn grind. Sweat and blood, leave it all behind. Push until you think you'll break. 안녕하세요, 기택입니다. 오늘은 서버 세팅하는 걸 좀 알려드릴 텐데, 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해서 어플을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는 앱, 웹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은 구동을 서버에다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버 설정하는 거는 대부분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제 사이트도 똑같지만 서버 같은 경우를 보고 따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최선이긴 하거든요. 터미널 열어서 선택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만든 웹이나 앱 또는 웹 같은 경우는 둘 다 서버가 필요해요. 서버를 생성하고 세팅하고, 웹은 웹을 구동할 수 있게, 또 웹은 웹을 구동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 자료가 없으니까는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웹을 만들든 둘 다 바이브 코딩을 해서 만든다고 쳐요. 요즘 AI가 좋으니까. 이걸로만 웹을 만들고 둘 다 만들었는데 사용할 수가 없으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요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만든 게 AI 서버 관리자. 이걸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접속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돼 있는데,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화면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서버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테스트 서버를 하려고 저는 리노드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름은 그냥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자, 서버 주소 넣고 포트는 다 22번, 사용자 아이디, 일단은 루트, 처음 접속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처음에 서버 세팅하면서 넣은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이 됩니다. 보기 쉽게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서버예요. 그리고 이 서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아파치나 엔진엑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저는 월등하게 엔진엑스를 추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PHP 8.3 마리아DB, 저도 이거 문서로만 본 거긴 한데 MySQL이 마리아DB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DB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마리아DB가 들어가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마리아DB로 아예 애초에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DB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분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분투를 사용하실 때는 24.04 LTS 버전으로, 이게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전으로 처음에 서버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SSH에 접속해서 서버를 세팅하는 과정이에요. 3번, 4번부터는. 자, 기본적으로 엔자인엑스, PHP 8.3, 그리고 마리아DB 설치하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에요. 특히 어떤 거냐면은 서버 IP, PHP 버전, 엔자인엑스 버전,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방화벽 설치 같은 경우를 하는데, 방화벽은 왜 우리는 윈도우 디펜스를 쓰잖아요. 여기 우분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는 IP 테이블 쓰거든요. UFW, 펠트밴을 사용을 하는데, 요 세 가지 정도만 세팅을 해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메인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메인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무료 플랜을 사용하시면 돼요. 유료 플랜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고, 무료 플랜 사용한 다음에 도메인과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연결해주고, 도메인 연결하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IP가 나올 거예요. 그 IP를 내 서버 IP로 변경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이게 원래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세컨으로 넣을게요. 메모리 수압 설정 필수예요. 이것들 필수로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은 일단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전 얘한테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업데이트 좀 해줘. 사실 이것도 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얘한테 별도로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근데 아이 실수로 이게 원래 가장 먼저 하긴 하거든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서 저도 모르게 이걸 입력을 해버렸는데 일단 수압 메모리부터 할게요. 메모리 확인 후 수압 설정 중 설정을 네, 설정해줘.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끄면은 요청이 와요. 너 이거 해줄래 말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는 저는 그냥 온으로 해놨어요. 자동으로 되게끔. 자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렇게 할게요. 엔자인X 플러스 1.3 플러스고 DB명 이렇게만 입력하면은 여기 진행 순서 작업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얘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클라우드 플레이어하고 도메인 연결하는 거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도메인을 구입을 하면 구입한 곳에서 DNS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여기선 손대지 않아요. 여기선 손대지 않고 구매 후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서버 도메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한 다음에 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 그러면 그냥 거기서는 그냥 다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도메인과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연결된 상태를 클라우드 DNS 설정에서 화면으로 DNS 설정을 접속하면 IP가 보일 거야. 내 IP로 그러면은 서버하고 도메인하고 연결이 끝나요. 이게 보여드릴까? 접속을 하면은 여기 추가하는 게 있어요. 통해서 도메인 연결을 추가를 하면 되고 만 하셔도 도메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도메인 입력하는 거 넣고 권장사항으로 하시면 다른 거 없이 계속 누르고 도메인 DNS 연결하는 게 나와요. DNS 레코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DNS에 레코드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편집해서 여기 IP 주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온다. 서버가 막 무차별한 공격에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언더 어택 모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뭐 딱히 근데 요걸 키면은 뭐 조금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어요. 접속하는 사람이. 그리고 개발 모드는 내가 개발하는데 이게 캐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캐시를 끄는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만큼 캐시를 만들지 않고 서버로 바로 연결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개발 중일 때는 요거를 꼭 눌러 주시면은 뭐 기타 이제 자잘한 오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제 설치도 하고 세팅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아까 제가 입력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설치해줘. 알려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버에다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테스트 중인 이 IP 있잖아요. 이 IP는 이 동영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삭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때 접속 한번 서버 IP로 이제 만약에 도메인을 구입했다 그러면 도메인으로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돼요. 도메인을 컴으로 구매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보안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걸 하는 도중에는 구름 모양이 있어요. DNS 레코드에 가면은 구름 모양이 있는데 이 구름 모양 이렇게 하면은 꺼지는 거거든요.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들렸다가 내 서버에 오는 건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들리지 않고 바로 내 서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치하다가 중간에 약간 뭐가 좀 그럴 때는 서버를 다시 리빌드하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AI한테 시켰으니까 AI한테 맡겨둘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토큰을 좀 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봤자 서버 하나 세팅하는 10분의 1을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다 아껴지게 되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얘가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제 서버 주소잖아요. 이 위는 SSH 평소 사용하시던 것처럼 여기서 써야 되나? 하는데 아직 파일은 안 옮겨졌나 보네요. 진짜 얼추 끝났을 것 같은데. 자명은 워드프레스. 자, 그럼 이제 워드프레스 세팅이 끝났으니까 워드프레스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든 웹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업로드 파일을 올리면 돼요. 워드프레스가 들어가는 입력 자리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버전 2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텍이었고요. 다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